마지막으로 이제 배워야 될 챕터 렉처 13 게임 네트워킹입니다. 게임이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좀 생뚱맞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게임이 나왔는지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OSI 7 레이어 하위 계층부터 위의 계층으로 쭉 올라왔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굉장히 올드한 오래된 기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렇지 않은 완전히 최신의 기술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레이어별로 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군데에 퍼부은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OSI 하위에서 상위 계층까지 모두 다 얘기하고요. 5G 이동통신도 넣고요. 더불어서 전통적이고 오래됐었던 기술들, 교과서적인 이론들, 거기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이라든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이 모든 걸 버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게임 네트워킹이 될 거예요. 미리 약을 올리면 뭐 얘기 안 하다가 끝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게임 네트워크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잘 듣고 게임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후반부에 갈수록 게임이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게임에서 이것이 처음 실현되고 게임에서 이것이 대규모로 각광받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미래에 볼 모습을 보여주는 코어 기술이구나. 즉, 게임 네트워크를 빙자해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것까지 모두 추가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의 기반 기술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모두 게임에 퍼부은 후 이걸 가지고 매우 다른 흥미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그거의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게임에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게임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장르는 MMORPG와 같이 매시브한 멀티 유저가 인터랙티브하면서 니어 리얼타임에 가까운 서비스를 대규모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무선이 투입이 되고요. 이미지의 3D의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입이 돼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3주 동안 지내오면서 들었던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이 주어진 문제가 필요하면 본인이 푸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짤 수 있으면 직접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가 점점 필요해지는 모습을 얘기하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거 머리가 조금 아플 건데 이 챕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읍시다. 오케이? 자, 진행합니다. 오늘의 챕터는 게임에 낯설 거예요. 많이 하기는 하겠죠.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MMORPG 혹은 네트워크 게임을 안 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조금 더 이론적으로 우리가 게임 서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MMORPG 혹은 MMO, 매시브 멀티 유저가 온라인으로 게임하는 거에는 커머셜한 서버들도 있고요. 돈을 주고 쓰는 오픈소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들었건 안 들었건 굉장히 재밌는 회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할 때 주로 등장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특히 구글은 어디서 많이 등장했어요? HTTP 웹 이런 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그쵸?
MMORPG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갑자기 왜 이 회사들이 나왔을까? 앞에서 수업들을 가만히 MMORPG 게임에 적용해보면 조금씩 그림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 Deprecated라는 영어 뜻을 이해한다면 유니티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유니티는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게임인데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구글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나왔느냐? 이것들 뒤에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 프로바이더인 구글과 아마존이 있고 굉장히 재밌는 세상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HTTP, 웹 테크놀로지, 웹을 통한 AR, VR, 기타 등등의 미디어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부분이 될 거고요. 방금 스트리밍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끄집어내서 스트리밍 게임을 얘기할 거예요. 스트리밍 게임 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띵클라이언트가 도입이 됩니다. 즉 본인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기트 등등의 콘솔 디바이스에서 입력을 받아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출력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화면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띵클라이언트예요. 결국은 이 띵클라이언트 개념을 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의 게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불러요. 디바이스는 입출력일 뿐 실질적인 프로세싱과 화려한 그래픽과 이미지, 컨텐츠의 생성은 서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며 지연과 지터가 작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핵심 기술은 초고속이 가능한 유선과 초고속이 가능하면서 로스도 약하고 딜레이는 작으며 지터는 작은 5G 이동통신의 현재 혹은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5G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킹 이슈. 우리가 고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특히 TCP/IP, 특히 TCP의 문제로 제기했던 게 레이턴시였어요. 레이턴시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프로토콜이 느리기도 하지만 플럭추에이션에 상응하기 위한 컨제스천 컨트롤, 에러 컨트롤, 윈도우 개념 이 모든 것들이 TCP의 지연을 데이터 레이트가 낮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랬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 이런 얘기 수업 안에서 거의 없죠. 네트워크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람이 매뉴얼하게 하는 부분의 패턴을 어느 정도 지식화하면 운영자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AI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파이어월에서 이제 이 벌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거 이런 것도 좀 얘기하지만 메이저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는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트래픽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트래픽을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까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릴 텐데 현재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했었던 것을 하나의 정점인 게임에다 쏟아 부은 다음에 다시 이것을 확산시킬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확산시킬 거예요. 미리 광고성으로 홍보하면 또 이제 수업에 안 나옵니다. 그럼 벌써 이제 단춘으로 나간 학생들이 있겠죠?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 로봇, 드론, 자율주행, 군사적으로 무인 폭격 이런 것들 그리고 아예 온라인 자동차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F1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탔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 컨클루션 부분에서 피지컬한 띵들을 꺼낼 거예요. 아니 왜 꼭 카트라이더가 화면으로 펼쳐지고 온라인상으로 존재하는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카트라이더에 대한 지식 알고리즘을 진짜 자동차에 넣으면 우리는 잠실 경기장에서 카트라이더들이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 무인 상태에서
열심히 지네들끼리 진짜 라이브로 카트라이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떠다니는 드론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컨클루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들을 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구나. 따라서 오늘의 수업은 편안하게 조금 느끼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부터 설명을 할까 해요.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내거나 이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딸딸 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지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게임 서버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버죠. 말 그대로 서버예요. 게임 서버는 서버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같이 함께 로지컬하게 어떤 방 안에서, 어떤 세상 안에서, 어떤 던전 안에서, 어떤 지역 안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함께 공유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거는 상태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지역, 그 사람들의 헬스, 그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인터랙션, 이런 것을 우리가 게임 세상에서 관리해주죠. 그리고 필요시엔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간의 인터랙션과 인터랙션의 결과를 컨텐츠로 만들어요. 소리, 혹은 2D, 혹은 3D 이미지, 혹은 버추얼 리얼리티, 혹은 어그멘티얼 리얼리티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배포하죠. 결국 게임 서버는 우리가 얘기하는 매시브한 유저가 멀티하게 붙어서 하는 온라인 게임 서버들은 MMO가 매시브한 유저가 멀티로 붙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RPG가 붙으면 롤을 역할을 가지고서 플레잉하는 게임이 되죠. 그래서 항상 온라인 게임 서버, 네트워크 게임 서버, MMO 서버, MMORPG 서버, 이게 비슷한 단어로 묶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런 서버들은 각각의 유저들로부터 인풋을 받아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다 보니 도대체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이쪽 분야도 나름 굉장히 복잡하고 발전이 여럿 이루어졌어요. 단, 경희대학교가 게임 컨텐츠 트랙을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확보한 이후로 머리가 똑똑하고 게임을 짜고 싶은데 부모님이 게임 짜는 대학에 간다 그러니 대부분 전문대거나 별로 4년제 중에 없으니 머리에 띠를 메고 누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게임 컨텐츠 트랙을 만든 이유로 그런 학생들이 허락을 받고서 나름 이미 우리 명문대학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경희대학교 간다 그러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게임 분야가 그 정도로 미천한 취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신문 본 사람들이면 뭐 다음 카카오도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지만 넥슨이나 NC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을 뒤져보면 넥슨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기업들을 대부분 다 제꼈어요. 뭔 소리냐? 천대받지만 산업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기획자들이 이 분야를 하는 큰 규모입니다. 해외 수출액에서도 사실상 방탄소년단이 열일하고 계시지만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컨텐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컨텐츠가 게임 수출이에요.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분야. 즉, 산업이 규모는 같아졌는데 워낙 선입견들이 있는지라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쌍욕을 날리는 문화가 있는지라 발전이 잘 안 된 거죠.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 문화. 그리고 미국에서 게임 관련된 대학의 순위를 매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 대학들의 순위가 나옵니다. 게임은 왜 오늘 수업에서 다루느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퍼부을 때 우리는 두 분야에 퍼부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안에는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게임이죠. 돈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즐거운데 정작 비인기 분야이며
고급 인력을 양성하지는 않았어요. 길게 얘기한 이유, 게임 서버도 복잡한 분야예요. 이렇게 우리가 게임이 존재할 때 중앙에서 게임을 전담하는 구조를 데디케이티드 서버 기반의 게임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버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요. 여기서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사용자들로 들어오는 인풋을 받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플레이어들은 직접 자기네들끼리 연결하지 않고 서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이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상응하죠. 뭐 리니지라든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버에 우리가 접속하는 그런 데디케이티드 서버 기반의 게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게임들은 서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앞쪽에서 다룬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의 데이터 센터도 되고요. 클라우드 서버 위라고도 해도 돼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동작하게 돼 있고요. 어떠한 이유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대가를 치르면서 결국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쪽에서 서버가 없는 구조에서도 배울 텐데 결국 이런 식으로 서버를 두게 되면 아주 훌륭한 곳에 좋은 장치로 서버를 두게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환경만 참 좋다면 low latency, 즉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지연도 별로 없고 이들 간의 상당히 복잡한 연합 구조를 우리가 서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데디케이티드 서버들 둘로 나눠져요. 둘로. 본인이 게임을 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전장터가 열리고 나서 총 두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하고요. 본인이 누군지 확인하고요.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것들 확인하고요. 본인의 능력, 희망 지역, 캐릭터 등등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제 본 게임이 아니지만 게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고객님, 클라이언트를 맞아주고 그 사람을 진짜 본 게임에 집어넣기 전 단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합법적인지,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냈는지, 기타 등등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아이디는 합법적인지, 이 사람이 돈은 냈는지, 돈을 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의 능력을 줘야 되는지. 이런 서버를 마스터 서버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서버. 그래서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뒤쪽에서 등장한 실질적으로 게임 로직을 돌리는 서버들, 이런 서버들도 붙고요. 여기서 플레이어가 이 마스터 서버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옵션들, 본인의 기존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마스터 서버는 그래 당신은 배틀그라운드 현재 열린 땡땡 지역의 땡땡 게임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정해주면 이제 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구조예요. 클라이언트들은 정해진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 서버에 붙고요. 마스터 서버는 게임 로직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아이디를 만든 사람인지 합법적인지 이 사람의 능력은 무엇인지 돈은 얼마나 내고 있는 건지 기타 등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임의 옵션들 캐릭터들을 정리한 후 게임 서버에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 게임 서버들은 대부분 이렇게 게임의 로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게임이 거의 동일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마스터 서버가 존재하고요. 실제 그 게임 회사의 그 게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게임 로직, 배틀그라운드 로직, 카트라이더 MMORPG 로직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별도의 게임 서버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했어요. 게임을 만들 때에는 항상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임이나. 그런 거를 하는 쪽 일이 있고 이건 정말 우리 회사 고유의 독특한 아이디어야 라는 게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도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본인은 왜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요런 건 시험 문제도 낼 법하지 않습니까? 게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 사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뒤쪽에 있는 애들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얘도
슬라이드의 이름인 게임 서버하고 같이 쓰이는데 우리가 게임 서버다, 데디케이티드 서버다 그러면 통상 마스터 서버하고 게임 서버를 통칭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과 같이 기능을 구분할 때 게임 서버는 뒤에서 실제 게임의 로직을 돌리는 애입니다. 뒤에서 돌리는 애들, 배틀그라운드에 수많은 사용자를 받아가지고 걔네들끼리 총 쏘는데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폭탄이 터지면은 폭탄의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나무 앞에 있는 애들은 누군지 얘네 다 죽여주고 그에 기반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게 실제예요. 총을 쏘면 맞는 애가 있으니까 컬리션이 벌어져야 되는데 총알이 날아가는 그림을 계산해야 되니까 피직스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총을 맞은 다음에 누군가 죽고 그런 걸 화면으로 펼쳐내야 되니까 레이캐스팅과 이미지에 대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게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가장 똘똘하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아놓으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게 게임이에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게임 서버들인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해야 되니 어떻게 돼요? CPU 효율이 굉장히 높죠. GPU 투입이 되고 최근엔 텐서플로우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의 난이도가 진짜 서버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트래픽은 정말로 많죠. 왜 그래요? 배틀그라운드 지금 세션 안에 N명이 있으면 N명의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내려줘야죠. 그들끼리 총 쏘고 주고받는 것들, 위치 정보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니 하이 트래픽에 하이 CPU를 쓰는 굉장히 인텐시브한 서버가 게임 서버들입니다. 부하가 어마어마하겠죠.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매우 잘 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데디케이티드 된 게임 서버인 경우 마스터와 우리의 게임 서버로 나눠지는데 마스터는 따라서 트래픽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CPU의 효율이나 램의 유지도 많지 않고 대부분 보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작업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래요? 얘는 한번 훼손되면 고객님 정보가 날아가요. 게임 서버는 24시간 365일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게임방은 한번 열리고 닫힙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다면 그 세션 중에만 벌어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트래픽 어마어마하고 계산하고 해야 되니 CPU와 많은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숙명적이다 라는 것이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의 특징입니다. 자, 게임 서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피어 투 피어라고 부르는 건데 피어 투 피어의 단어는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 번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등장했죠. 서버가 없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N명이 있으면 N명끼리 서로 트래픽을 주고받는 거니 가까우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톡스라든지 아니면 서버 메시 얘기하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끼리 혹은 컴퓨터 위에 깔려있는 톡스끼리 통신하고 SIP 서버 같은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피어투피어 게임도 있죠. 피어투피어는 대부분 로컬 에리어 안에 같이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때 그들끼리 서버를 두지 않고 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의 제약은 있어요. 왜 그래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서버가 없는 상황에서 N명이 들어오면 N명이 모두 그러니까 N명 중에 1위는 N-1과 함께 모두 통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총을 쏜다 그러면은 총을 쏘는 행위를 N-1에게 다 뿌려야 되니 어마어마한 지연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N이 그렇게 너무 크지 않고 가까이에 있을 때의 또 장점, 지연이 적어요. 따라서 정말 하이 스피드로 해가지고 정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연이 적은 피어2피어 게임들이 좋고 PC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들, 이런 게임들이 피어2피어예요. 전혀 이동통신 네트워크하고 상관없을 것 같죠? 피어2피어인데 사실은 피어2피어의 본질, 서버가 없이 A가 발생한 것을 N-1에게 빨리 보낼 수 있다면 즐겁고 행복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5G 이동통신 기지국에 엣지 컴퓨팅을 설치한 후
거기서 보는 것과 같이 게임 서버, 마스터 서버를 둬서 그 기지국 안에 있는 사람끼리 MMORPG를 할 수도 있지만 기지국의 피어투피어를 빠르게 릴레이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엣지 컴퓨팅으로 5G 기지국 위에 설치하면 우리는 강남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PC방 안에서 초스피드로 해야 될 게임들을 강남역 안에 있는 모든 길거리와 자동차와 건물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피어투피어 게임도 따라서 서버가 없는 구조지만 하나의 레이어 혹은 지역 밖을 벗어나서 구 단위에서의 피어투피어로 정말 피 터지게 하이스피드로 하는 게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상이 5G 덕분에 왔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피어투피어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버가 있다 그러면 서버에게 모든 걸 보내고 모든 걸 받은 서버가 내리면 되지만 피어투피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상당히 힘들기도 해요. 더불어서 열심히 누군가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시작과 끝이라고 외쳐주는 예를 들어 마스터 서버 같은 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얘네들끼리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뭐 피어투피어에서 서로 시작할 때 언제까지 끝 이러지 않는 한 정확한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더불어서 자기네들끼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임들인데 누군가 중앙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들 그룹핑을 하기 전에는 약간 애로사항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1번하고 엮이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n개가 게임을 할 때에 n-1이 모두 n-1개와 모두 풀메쉬로 대화를 나눠야 되니 결국은 네트워크의 부하라든지 컴퓨터의 성능상 만들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의 수는 서버 게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서버는 A가 총을 쏜 게 B가 맞았는지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 피어투피어는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안 맞았다고 판단하고 쟤는 맞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등 이게 상태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어를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관건인 분야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웹 테크놀로지에서 했던 웹RTC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런 게임들, 뭐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거에 HTTP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환영을 못 받다가 자바 기반으로 돌아가되 어싱크로너스가 되는 어싱크로너스 자바 익스텐션 AJAX이라는 게 나왔고요. 최근에 웹소켓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하단에 TCP/IP를 구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웹브라우저가 운영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켓 프로그래밍을 웹브라우저 위에서 짜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웹RTC. 피어투피어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또 수업 시간에 웹 때 얘기했었던 웹RTC가 나오네요. 그죠? 앞에 있는 수업들의 총 투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피어투피어는 그래서 서버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합니다. 멀티미디어며 뭔가를 다 실어 나르게 돼 있고요. 웹RTC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위에서 이런 게임들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상 서버가 물리적으로 혹은 전담해서 없을 뿐이지 서버의 역할은 나눠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착각은 없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게임 서버, 특별히 데디케이티드 서버, 기능적으로 한 번 더 나눈다 그러면 마스터 서버와 진짜 게임 로직이 돌아가는 게임 서버, 그리고 피어투피어를 설명을 했고요. 그 와중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5G 이동통신 및 로우 레이턴시와 웹RTC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의 먼지를 털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실물을 만나러 가야죠. 우리 수업의 특징, 이론을 얘기했으면 진짜 그놈이 누군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를 만나러 가야죠. 만나러 갑시다. MMO 게임 서버들을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오픈소스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이 게임 서버에서는 둘을 섞어서 하려고 합니다. 섞어서 하는 이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야 본인이 뭐 인프라가 있든 남의 인프라를 빌려서 실행시키면 되는 거지만 오픈소스가 아니지만 커머셜이지만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라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까지 해주는 그런 상용화들을 좀 여러 해요. 결국은 제가 서버하고 이런 인프라까지 빌렸으면서 그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을 총체적으로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즈니스의 확장이다, 파스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애들은 포톤입니다. 포톤. 그래서 일단은 포톤은 상용으로 되어 있고 꽤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들은 보는 것과 같이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들어가면 관심 있게 볼 수 있고요. 포톤인 경우에 보게 되면은 기능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릴레이 기능이 있어요. 게임 서버는 딱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게임마다 하는 기능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대부분 게임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이래서 그 1번 유저에게서 받은 트래픽을 다른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되게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릴레이고요. 그리고 서버의 복잡도가 올라가 있는 게임이라기보단 포토는 또 클라이언트의 복잡도가 올라가 있는 게임들을 하는데 또 많이 쓰여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호스티드인데 이런 경우에 클라이언트로 받은 거를 클라이언트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데터미니스틱한 리얼타임도 제공된다라는 얘기, 그 리얼타임이 조금 더 언급이 됐죠. 상용이라고 얘기했는데 보게 되면은 포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실제로 아래도 있어요. 셀프 호스티드. 필요하시면 우리가 서버를 구동하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들을 밑에 깔아줄 테니 당신은 이 위에 로직으로 짜세요. 파스죠, 파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포톤입니다. 그리고 보이스, 비디오, 채팅 이런 것들이 또 제공이 돼서 게임 안에서 서로 음성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리밍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채팅을 해야 될 때 포톤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톤을 처음 시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게임 서버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일부 기능들을 제외한다면 천차만별로 기능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이 정도가 상용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들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보는 것과 같이 유나이트 서울, 그래서 유니티와 함께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합니다. 유니티하고 연결이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포톤 코리아에 계신 정성현 씨께서 실제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따 뭐 시간이 조금 되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강의 자료 안에 실제로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사람들은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분의 발표 자료를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뭐 꺼낸 김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포톤 유니티에서 진행하는 한국 행사에서 이제 했던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해요. 방금 전에 했었던 내용들 포함을 해서 멀티플레이, 기타 뭐 채팅 메시지 된다.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온프레미스로 해서 직접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준으로는 네가 스스로 컴퓨터를 구비하고 소프트웨어는 빌려 쓰렴. 라이센스 비 내고 이런 거고 사스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포톤 회사가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이 위에서 본인이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죠. 사스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진짜 클라이언트들이 다 로직 짜는 거고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사스는 별로 고치는 게 없잖아요. 파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뭔가 또 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리얼타임이라든지 유니티에 대한 지원이 좋다. 원하면 피어투피어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 릴레이를 할 수 있다. 비속어 처리가 되는 채팅. 그 다음에 지연이 별로 없고 고품질의 음성, 서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에 퍼져 있다.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한국이 있어요. 재팬, 차이나, 인디아,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거의 대륙별로 없는 데는 없네요. 아프리카가 없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게임 서버의 역할은 동기화, 상태 동기화, 충돌 처리, 그 다음에 고객님이 오셔서 본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게임 서버 개발하는 게 쉽냐, 어렵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많은 것을 안정적으로 좋게 제공하니
우리 거 쓰세요. 뭐 이런 거죠. 보면은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해요. 유니티, 뭐 언리얼, 코코, 단넷, 자마린, 자바스크립트, 리눅스, 안드리오, iOS, 맥OS, tvOS, 윈도우즈 굉장히 많이 지원하죠.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SDK를 통해 가지고 포톤 서버를 접속할 수 있고,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정보를 주면 다른 애들에게 브로드캐스트 다 보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쓸 수 있으면서 CC++의 C샵. C샵이란 언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유니티를 프로그래밍 할 때에 쓰임으로써 인기가 확 일반 사람들한테 올라갔어요. 그 위에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돼가지고 서버가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서버들을 쓰게 되면은 수많은 서버들이 동일한 기능을 하거나 하니까 로드를 분산하거나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직접 개발할 거면 포톤 서버 프로그램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라이센스 피 주고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아예 포톤 사이트, 포톤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포톤 서버가 돌고 일반 사용자들은 클라이언트 위에서 로직을 구현한 후 SDK로 연결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물리 엔진 기반의 완전 동기화, 시크로나이제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2개 이상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해준다라는 것들,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 그 실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궁금한 학생들은 이 자료 배포했어요. 이게 강의 노트하고 같이 있는 거에 렉처 13회 레퍼런스 1 포톤에 대한 자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이 자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용 서버를 한번 봤어요. 왜 그래요? 상용 서버는 돈 받고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웬만한 기능은 다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상용 서버가 저 정도를 한다라는 관점 하에 우리 이제 다른 애들을 봅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무엇이에요? 구글 클라우드예요. 구글 클라우드. 구글이 또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 라고 볼 수 있죠. 이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수많은 회사들이 구글의 클라우드를 씁니다. 여러 이유로 쓰지요. 특히 구글은 뭐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있고요. 더불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공급하는 플레이스토어도 있어요. 결국은 연결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게임들이 왕성하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더불어서 수많은 게임들이 왕성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술적 장벽이 큰 분야, 서버 쪽이죠. 따라서 서버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개발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는데 그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같이 제공을 하면 결국은 앞쪽에서 포톤을 썼던 것과 같이 구글의 클라우드 위에 돌아가는 게임 서버들을 쓸 거고, 이거를 애시당초 포톤은 서버에 대한 돈을 많이 받지만 구글은 클라우드 비용 중심으로 하고 게임이 순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팔았을 때에 수수료를 받는 것 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게임 서버를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뭔 소립니까? 낯선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구글은 유비소프트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아고네스라고 불리우는 오픈소스 게임 서버를, 그것도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글은 오픈소스 게임 서버를 만들고 이거를 제공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봤을 땐 좀 낯선 회사인 거죠. 게임 분야에서 나름 유명한 유비소프트하고 이제 같이 한다라는 얘기로 한 거고요. 이걸 왜 하느냐? 사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를 앞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얘기했는데 쿠버네티스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구글이 수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게임 서버도 만들고 있고요. 뒤쪽을 보면 우리가 스트리밍 게임을 얘기할 건데 단순히 이게 게임 서버인가?
라는데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아고네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결국은 우리가 포톤도 받고 앞쪽에서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도 받는데 이렇게 합니다. 트래디셔널 하게는 자,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붙어요. 그렇게 되면 앞쪽에서 마스터가 있고 실제로 게임 로직이 뒤에서 도는 서버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마스터에 해당하는 애죠. 앞쪽에서 주로 설명을 했던 건 주로 얘에 해당하는 거고 게임 로직에 해당하는 걸 돌아가는 애들이 주로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앞쪽에서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할 컴퓨터들과 이 위에 돌아가는 게임 서버 소프트웨어들을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또 이 서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겠죠. 그래서 트래디셔널한 웨이라는 것은 구글의 아고네스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 게임 회사가 직접 본인들의 게임도 만들고 운용한다면 본인들이 게임 로직 짜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서버 돌려야 돼요. 이 서버들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또 서버 만들어야 돼요. 더불어서 유저를 받아들이고 어떤 서버에게 줘서 어느 방에서 일을 하게 만들지에 해당하는 마스터 서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만들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전부 다 게임 회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앞쪽에서 설명을 한 게 말로 되어 있으면 이래요.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매치메이킹 하는 그룹에서 그 사람의 스킬이라든지 기타 정보를 주고 매치를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매치메이크가 되면은 어느 게임 서버를 통해서 누구들과 게임을 할 건지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 서버 관리하는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에 의해서 결국은 지금 들어왔던 유저가 할당된 데디케이티드 게임 로직이 떠는 서버 쪽으로 할당이 돼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중간에 관리하는 애가 IP 어드레스며 기타 등등의 관리를 모두 맺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용자들의 정보를 또 유지하고 죽을 것 같으면 딴 곳으로 보내고 동기화하고 기타 등등 참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이제 사용자는 이쪽으로 붙어서 통신을 해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얘가 전달한 정보를 얘들에게 줘서 노출된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보고 클라이언트들이 붙는 이 모든 작업들을 결국은 다 서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는 이 회사의 서버 개발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구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고네스는 사실 게임 로직이 도는 애는 아니에요. 게임 로직이 도는 건 아니고 구글이 만드는 게임 서버 아고네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마스터 서버에 상응하는 일들을 상당량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등장을 했었던 이놈, 실제로 게임 로직이 돌아가는 서버에 대한 부분을 상당량 줄여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것을 구글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짜면 컨테이너 테크놀로지와 쿠버네티스 기술로 하면은 서버를 유지하고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준 오픈소스를 가지고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커스텀하게 매치메이크 하는 거에 상당량, 즉 커스텀 매치메이크, 게임의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누구들하고 함께 어디에서 게임을 할 건지를 정하는 거지만 이 안에는 사용자에 대한 적합성, 돈 내는 거 계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거 상당량 구글이 다 제공할 수 있어요. 결론으로 얘기합시다. 여기서 서버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게임에서 즉 게임 회사에서 이 아고네스와 쿠버네티스와 구글의 클라우드를 썼을 때 직접 짜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예전엔 전부 다 이랬지만 지금은 실제 게임 로직이 돌아가는 얘네들 그것도 하나를 잘 짜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술에 의해서 여러 군데 띄우는 거는 아고네스를 통해서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커스텀 매치메이커에서 정말 게임에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 앞에 즉 마스터 서버의 앞단과 게임 로직 자체에 대한 거에만 충실하고 다른 부분은 구글의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된 자료가 Scalable Way 아고네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고네스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뒤쪽에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결국은 우리가 뒤쪽에 서버들이 있잖아요. 이 서버들을
매니지를 해주는 거를 쉽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도 쿠버네티스라는 아주 구글의 좋은 도구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 위에서 잘 하시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게임 개발자들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량 내려놓을 수 있고 본인은 게임 로직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약간 용이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운용이 편해지고 개발도 쉬워질 거예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게 구글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다시 등장하지만 서버 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딱 그 좋은 아이디어를 구현하시는 데만 집중하세요. 다른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라는 것이 구글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게임 로직을 제외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게임에서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게임 서버를 오픈소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구글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시판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기 유비소프트의 디렉터가 얘기한 것처럼 유비소프트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니 유비소프트의 조언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클라우드 그 위에 일반적으로 게임 서버 가져가야 될 기능들을 아고네스로 구현하고 이것들이 구글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소프트에 의해 관리되며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예쁘게 돌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로직에만 집중하세요. 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아고네스 실제로 얼마 전에 공식 릴리즈가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이 캡처를 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다 저장을 한 것 같네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구글에 아고네스 치면 바로 나와요. 뭐 구글 아고네스 치면 쭉 나옵니다. 아고네스 사이트도 있고요. 그쵸?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를 쿠버네티스에서 돌리세요. 그래가지고 나왔죠. 유비소프트도 있고 기사를 보면 뉴스 하면 2020년 3월 24일 날 구글이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베타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언론에 공개한 부분들도 있어요. 한글 뉴스도 있네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한글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서버에 관심 있는 친구들 알아두세요. SDK가 있죠. 당연히 서버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붙여야 되잖아요. 보면은 서버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쓰는 C++와 최근에 인기를 급격하게 끌고 있는 Go 그리고 C++에 상응하는 언어로 인정받으나 사실상 딱히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러스트 HTTP 계열의 REST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전형적인 서버의 운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서버를 준비하고 셧다운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절차들,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그 위에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니까 당연히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하에서 제공되는 기능들 용량이 부족하면 키우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또 도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항상 로드맵이 좋게 나와요. 최근에 이제 구글이 만든 기술들이 구글은 원래 오픈소스로 유명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오픈소스에 많이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히트쳤죠. 오픈소스화 했고 이 위에 또 이 아고네스도 나름 꾸준하게 한 2년이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톤이라고 부르는 커머셜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인데 구글 클라우드 같이 이렇게 메이저 벤더가 미는 것도 한번 봤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 있고 오픈소스지만 대기업이 미는 것도 있고 사실상 그 오픈소스를 어디서 돌리냐고 물으면 구글 위에서 돌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의 node.js로 만들 수 있는 MMO 게임 서버예요. 게임 서버의 장르 및 기능과 그 다양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컬리세우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데스크탑에서 개발하게 되는 Node.j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으로 MMO 서버가 해야 될 일의 상당량을 실제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GitHub을 통해서 오픈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리세우스의 콜리세우스 멀티플레이어 게임 서버 4 Node.js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GitHub에서 설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있고 실제로 링크도 있어요. 콜리세우스.io 콜리세우스죠. 정말 콜리세움 멋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뭐 장난감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나름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 기술들하고 붙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애가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애들은 정말 오픈소스예요. 여러분들이 인프라도 직접 갖추고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돌리고 필요하면 고치고 보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랭귀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자바스크립트의 태생이 웹 테크놀로지다 보니 웹소켓 베이스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돼 있고요. API가 있어야 얘도 그래서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연결이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언어가 쉬운 거지 기능이 장난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상태 동기와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앞쪽에서 여러 번 등장한 마스터 서버에서 해주는 매치메이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아고네스에서 봤었던 것 같이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다운하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공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앞쪽에서 포턴도 그렇고 아고네스도 그렇지만 게임 엔진에 대한 부분은 미력해요. 게임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아고네스에도 없고 콜리세우스에서는 없지만 앞쪽에 포토넨 일부 있었어요. 물리 서버에 대한 얘기가 포토넨 일부 있었어요. 여기서는 피직스가 필요하냐 그러면 직접 짜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물리적인 뭐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혹은 그래픽에 대한 렌더링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이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나름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리얼타임으로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고 카드 게임처럼 턴 베이스드로 할 수 있고 스케일러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고네스처럼 이 서버들에 대한 부하 관리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잘 붙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해서 무슨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다? 뭐 올리면 되죠 뭐.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 클라우드 위에서 작업하지 않고 비싸니까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도 지원하고 노드.js를 지원하죠. 자바스크립트가 성능이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서버를 짠다고 웃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성능 벤치마크를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물론 CC++이나 고보다는 느리지만 예를 들어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MIT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는 사실상 본인이 이걸 가져다가 마음대로 고치고 상용 서비스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제공을 하니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제공하고요. 디폴드라는 엔진, 헥스, 컨스트럭터, 그리고 유니티 고다트는 또 많이 씁니다. 언리얼도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로드맵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유니티 클라이언트면 사실은 붙여서 쓰는데 문제 없죠. 그리고 커뮤니티 클라이언트는 이 콜로시우스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오브젝티브-C나 코코스 3D, 코코 3D 이런 것들, 코코스 2D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라는 랭귀지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감춰서 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왼쪽을 보게 되면 HTTP 서버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콜리세우스에 있는 컨스트럭터 서버를 사용해서 서버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팅방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를 받아들여서 보는 것과 같이 게임 서버에다가 채팅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했어요. 안을 자세히 쳐다보면 초기화하는 거 있는데 뭐 알아서 초기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열심히 조인하지 않겠어요? 그 조인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메시지 받으면 전체에 뿌리는 기능들 이런 거 그냥 추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되게 했고 서버 띄운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받은 메시지를 다른 에게도 뿌린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면 조인을 받아준다. 클라이언트는
웹소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든 후 내가 조인을 하고요. 기타 등등 본인이 해야 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기타 등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길지 않은 라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보내면 방송해 줄 거, 조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직접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네트워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웹 파이썬에서 자바스크립트 관심 있게 했고 이걸로 짤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이 콜리세우스도 나쁘지 않은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은 게임스파크라는 회사로 갈 거예요. 게임스파크인데 자세히 쳐다보면 뭐 있어요? 아마존 패밀리입니다. 아마존에 인수됐어요. 구글도 게임 서버가 있고 아마존도 있네요. 아마존이 인수한 이 게임스파크 2018년에 인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베이스드로 게임을 하는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본인들 걸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가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리얼타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가서 게임 서비스 쪽 보게 되면 앞쪽에 여러 번 등장했던 애죠. 플레이어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 멀티플레이어 관련하는 거, 돈과 관련된 거, 커머스, 그 다음에 리더보드, 커스텀 로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마스터 서버 쪽에 있었던 거고 실제로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병렬 처리해주는 거, 이런 대시보드로 해주는 부분들, 테스트하는 거, 리포트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게임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쪽에서 하는 거죠. 앞쪽에서 했었던 게임 서버들이 해야 될 그 큰 카테고리는 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아, 제가 약간 잘못 얘기했네. 이게 게임 스파크고요. 얘는 플레이팹이에요. 또 다른 서버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서버는 누가 인수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자,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결국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게임 서버가 있어요. 구글은 아고네스라는 거를 유니소프트하고 같이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급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언제 샀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2018년에 플레이팹을 샀고요. 아마존은 게임스파크를 언제 샀느냐? 2018년. 아고네스는 언제 나왔느냐? 2018년에 출시됩니다. 2018년에 대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본인의 게임 서버를 확보했고 이것을 대거 공개했어요. 2018년 겨울쯤에.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8년에. 도대체 201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확한 건 2018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예정이길래 2018년에 이게 벌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수업 중에 2019년에 벌어진 일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유니티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으니 원래 유니티도 게임 서버와 관련된 기술, 즉 유니티가 그냥 게임 엔진으로 이때 게임 엔진은 서버가 아니죠. 프론트엔드, 즉 휴대폰이나 이런 데 클라이언트에 올라가는 엔진으로서 유니티도 나름의 이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모두 단종시킵니다. 다나 원래 있었던 거를 단종시키고 보는 것과 같이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New Unity Multiplayer 피처를 출시합니다.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매치메이커, 피어2피어 다 있었는데 싹 다 버리고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뒤로 유니티 거를 트래킹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아직 못 봤어요. 2018년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외국 회사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아이폰 엔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교수님은 뭔가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하니 요보문고를 가서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게임 서버가 짜고 싶어. 막 마음이 불끈불끈해요. 그러면 책을 한 권 권해주려고. 한글판이에요. 훌륭하죠? 2019년 4월에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 교과서라는 책이 3만원대로 나왔고요. 쭉 내려가면 이 책을 만든 양반 배현직 씨가 어떤 분이냐인데 프라우드넷이라는 서버를 개발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돌아가는 게임은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다리기, 마비노기 유명하죠. 이런 게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서버를 만드신 분이 직접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스레드 이러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봤던 지겨운 네트워크 그림들 쭉쭉 나오고 목차 보면 멀티 트레딩, 컴퓨터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많이 나오죠. 클라이언트 서버, 게임 네트워킹 오늘 얘기한 거 거기다가 게임 네트워크 엔진, MMORPG 엔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알아서 잘 데이터베이스 거의 책의 60%는 네트워크, 40%가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게임 서버예요. 게임 서버. 결국은 이분이 이 책을 만들었고 나름 이 책 꽤 유명하고 잘 팔리고 괜찮은 책으로 인정받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언제 나왔어요? 2019년에 나왔어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거를 요 대목에서 좀 더 얘기할 건데 그 전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고네스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유명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본인들이 직접 게임 서버 소프트웨어를 확보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뭘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명약관화하죠. 인기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돈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에 부합해서 결국은 게임 시장에서 서버를 쉽게 짜면 더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 거고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익도 증가하고 구글인 경우나 아마존은 특히 이런 게임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슬라이드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결국은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앱엔진이라든지 앱엔진 안에 있는 컴퓨터 엔진, CPU 이런 걸 쓰게 하는 것들을 점점 확산하겠다는 거죠. 결국 구글은 보는 것과 같이 프론트엔드에 대한 서버, 백엔드에 대한 서버 특히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오픈소스를 제공해서 결국 서버에서 게임 개발자가 해야 될 것을 최소화해주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세히 쳐다보면 결국은 구글은 휴대폰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확보했고요. PC도 크롬 브라우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죠? 구글이 게임 콘솔이 있는 거. 구글은 추가로 구글 스테이디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게 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휴대폰, 주로 안드로이드 휴대폰 거기에 이렇게 콘솔로 혹은 그 웹브라우저에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이게 이미지가 없네. 그래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콘솔을 팔아요. 스테이디아라 그래가지고 엑스박스라든지 이런 데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디아 구글닷컴을 가면 실제로 구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 콘솔과 저 콘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나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구글은 보고 있는 것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올라가는 크롬 브라우저가 올라가는 것들 위에 돌아가는 게임들 그것을 돌리기 위한 게임 콘솔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데스크탑, 기타 게임 콘솔까지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게임을 안 만들 뿐이지 클라이언트부터 서버에 대한 모든 환경은
사실상 확보를 끝냈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임의 유통도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점을 다 내세운 거예요. 앞쪽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구글의 CPU를 쓸 수 있는 컴퓨터 엔진이나 기타 수많은 아고네스를 포함을 해서 파스를 할 수 있는 앱 엔진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죠. 그래서 앱 엔진인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서 프로그램들을 짜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매치메이킹이라든지 로드 분산이라든지 클러스터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픽 인터페이스들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냥 CPU 빌려 쓰는 경우에는 일반 게임 로직, 각 게임마다 다른 게임 로직들을 불러 쓰게 했어요. 더불어서 앞쪽에서 게임 교과서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임 서버란 책을 만들었을 때 60%가 네트워크이고 40%가 그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 강조하고, 더군다나 데이터베이스와 디스크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게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구글의 아주 훌륭한 데이터 프로세싱은 이미 우리가 구경을 했잖아요. 결국 구글이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어떻게 데디케이티드 게임 서버를 만들 건지 아주 자랑스럽게 나오잖아요. 안드로이드 휴대폰,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하는 수많은 똘똘한 기능은 그대로 쓰고요. 데이터 분석도 구글이 제공한 거 쓰고 구글의 스토리지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마스터 서버에 해당하는 매치메이킹, 데이터 송수신, 쿠버네티스 같은 것을 통한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결국은 본인이 직접 짜야 되는 게임 로직들이 딱 본인의 게임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요것만 직접 짜세요 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던 대부분의 이제 게임과 관련된 특화된 부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For Your Information으로 해서 보는 것과 같이 마스터 서버가 게임 서버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게임 서버가 선택된 곳으로 접속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게임 중간에 어떤 식으로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있으며 게임 서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들, 용량에 맞춰서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자동화된 걸로 이루어지는지, 게임이 진행이 되거나 종료된 다음에 데이터가 모이면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분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주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 빅데이터를 위한 맵 리듀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내려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구글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결국은 당신이 짜야 될 부분은 이 게임 서버다. 이것만 잘 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바이스들 다 손에 쥐고 있으니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때에 구글이 만든 쿠버네티스에 기반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이런 걸 잘해주는 소프트웨어 아고네스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게임 서버를 만들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우리가 파스 얘기할 때 아마존의 파스는 아마존이 이미 쇼핑몰이기 때문에 수많은 컨텐츠와 금액과 이런 거를 유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아마존도 게임스파크 같은 업체도 샀지만 여기인 경우에는 게임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서버 호스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요. 거의 그 구글의 클라우드하고 비슷한 레벨에서 얘기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게임 호스팅을 하는 것이며, 이 게임 호스팅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구매한 스파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구글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녹아낸 미들웨어들, 그리고 강점이 있는 데이터 분석에 그 장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뭘까요? 아마존인 경우에 강점을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의 아마존 클라우드를 썼을 경우 평균 지연 시간 45ms, 그리고 사용자가 와가지고 실제 게임 서버까지 진입할 때까지의 시간이 거의 100ms.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코스트인 경우에는 뭐 싸다가 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 아마존은 의외로 전 세계 유명 지역에 데이터 센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왔고 일본도 있고 따라서 아마존은 이런 비즈니스가 먹힐 만한 곳에 서버를 굉장히 많이 이미 지역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응답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파스 업체들이 있고 사스 업체들이 있는데 이아스는 차이가 없겠지만 파스부터 많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죠. 그거의 모습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나 게임 서버 쪽으로 왔을 때에도 거의 같이 유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존의 게임 리프트를 앞쪽에 구글 클라우드처럼 얘기를 해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거, 용량 증설 하설하는 것들, 매치메이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안정성, 다운타운, 크로스 플랫폼. 아마존도 구글만큼 이 디바이스 저 디바이스 많이 지원해요. 그리고 어떤 엔진들,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유니티 클라이언트, 언리얼 클라이언트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지요. 하지만 구글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서버 쪽 미들웨어를 얘기할 때 사실 아마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아요. 공색하기는 해요. 따라서 게임 특화된 부분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뭐 게임스파크와 같은 업체를 사기도 했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느꼈을 때에는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짤 수 있다면 개발자의 능력이나 회사의 완숙도가 크다면 아마존은 분명히 장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우 레이턴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 자료인데 시ን크로너스 온라인 게이밍 그래서 아마존도 게임에 특화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게임스파크를 샀고 지금 본 것처럼 게임 리프트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룸버야드라 그래가지고 또 오픈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계속 사고 확보하고 이런 식인데 관심 있는 친구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게임 지원 이 부분들 아마존 사이트 가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궁금증을 풀지 않았죠? 2018년, 2019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이번 챕터 스트리밍 게임즈가 돼요. 8년에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이 구글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구글 프로젝트 스트림이라는 건데 The Project Stream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인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이 게임 아는지 모르겠네요. 어세슨 크리드 오디세이를 동영상을 구글 프로젝트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플레이하면 뭐 그래요. 그냥 게임 영상이죠. 우측 하단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080 픽셀 streamed at 60 frame per second on 구글 프로젝트 스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는 화면이 나와요. 지금 약간 끊어지는 거는 지금 학교가 네트워크가 조금 부하가 걸려서 그런 것 같고 이 정도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게 뭐냐? 구글이
난데없이 2018년에 아고네스를 선보이더니 난데없이 이번에는 이 게임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게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트리밍 게임에 구글이 들어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스트리밍 게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MMORPG 게임들은 대부분 뭐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대부분 클라이언트를 다운받고 설치하죠. 스마트폰이 되던 데스크탑이 되던. 이유는 그 화려한 그래픽을 실제로 렌더링하고 하는 작업들, 복잡 다사다난한 작업들을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성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런 MMORPG 게임 하려고 성능 좋은 컴퓨터가 설치된 PC방을 가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능 좋은 컴퓨터 안에는 로컬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2D, 3D GPU가 필요할 정도의 렌더링이 있고 입출력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쉐어해야 될 정보들만 네트워크를 타고 서버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1대 n의 관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를 주면 실제로 이것을 화면으로 만들고 소리를 만드는 건 얘가 만드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헤비해요. 자, 드디어 우리의 Thin 클라이언트님이 등장하셨으니 Thin 클라이언트에서 MMORPG 게임처럼 배틀그라운드 이런 걸 한다면 어떨까요? Thin 클라이언트,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기타 장치, 액세서리 있어요. 구글 스타디아 이런 콘솔도 있을 수 있네요. 프로세싱은 거의 못하죠. 거의 못해요. 유튜브 동영상 볼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서 결론이 나오네요. 결국은 내가 배틀그라운드에 입력을 주고 결과는 화면에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게 내 Thin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처리 안 돼도 된다면 그럼 누가 처리해야 돼요? 클라우드 위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저 뒤에 있는 컴퓨터에서. 즉 내가 키보드나 입출력이나 열심히 꽝꽝꽝꽝 눌러대면 그 입력은 고스란히 네트워크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PC방의 고성능 컴퓨터가 해야 됐었던 일을 클라우드 위에 있는 이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화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가지고 화면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서버가 아예 화면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면 렌더링도 하고 스크리닝을 컴프레션, 압축하죠. 뭐로? 동영상으로. 그럼 동영상을 말 그대로 스트리밍합니다. 동영상이 스트리밍이 돼서 나는 그것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그 엄청난 좋은 게임들이 전제 조건이 있죠. 네트워크가 이 부하를 감당하며 더불어서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갔다 오는 것의 지연이 상당히 적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에요. 네트워크가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 레이트와 로스와 그 다음에 지터를 보장해야 되고 내가 쾅쾅쾅쾅 두드리면은 가서 컴퓨터에서 처리받고 오는 동안에 내 눈이 감당할 정도로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트리밍 게임. 구글이 처음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구글은 2018년 10월 12일에 프로젝트 스트림의 베타 테스트를 클로즈 그룹에서 했고요. 지금은 오픈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돌아가야죠. 이런 걸 하는 회사 여럿 있어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는 보게 되면 가입형이에요. 가입형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임을 다운받는 거죠. 하지만 얘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 2014년에 소니가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 무슨 테스트를 했었냐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있으면 이 사람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겠죠.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한 거라고요. 게임을 프로바이딩하는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보유했느냐 안 보유했느냐 플레이스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가 결국은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없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서 2014년에 소니 팀에서 테스트로 만들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서버에 꽂히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알려진 스펙으로는 이 책꽂이처럼 꽂는 렉에 꽂히는 한 장에
플레이스테이션 3가 4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즉, 당신이 플레이스테이션 컴퓨터가 없더라도 그리고 단순하게 입출력과 동영상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디바이스만 있다면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니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걸 해본 거고 4개가 아니네요. 8개네요. 소니는 이런 걸 만들었고 지금 이거를 상용으로 옮기고 있고 구글은 2018년에 해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재밌죠? 여기 또 2018이 등장해요. 2018년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로 이것을 서비스화합니다. 엑스클라우드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어요. 프로젝트 스트림도 봤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클라우드 현재 프리뷰 상태죠. 클라우드 위에서 엑스박스 게임을 하고 당신은 와이파이나 이동통신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엑스박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좋죠? 따라서 구글의 스타디아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런 세상을 꿈꾸니 당연히 스타디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있어요. 엔비디아. 얘의 이름은 GeForce Now.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자기들이 워낙 GPU에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컴퓨터 디바이스에서 엔비디아 서버를 통해 이 훌륭한 게임을 스트리밍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LGU 플러스를 파트너로 했기 때문에 LGU 플러스 쓰는 사람들은 아마 혜택이 종종 있을 겁니다. 결국은 2018년에 이 재밌는 일들이 모두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2019년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해요. 상용화. 뭘까요? 5G입니다. 우리는 5G를 2019년 상용화를 해요.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 유선을 통해서 유선에 있는 초고속 인터넷 후 와이파이를 통해서 가능성이 타진이 됐죠. 부족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환경이라면 대부분 집일 건데 초고속 인터넷 들어오고 그럼 훌륭한 컴퓨터 있잖아요. 뭐하러 굳이 이런 거를. 이동통신이에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틀그라운드하고 돌아다니면서 전철 탔는데 심심할 때 뭐예요? 헤드마운트 쓰고서 전철 안에서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하고 돌아다니면서 5G 이동통신을 통해서 스트리밍 게임으로 그 주옥 같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게임을 하기를 원한 거죠. 이것이 결국 2018년에 대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게임 서버를 인수하거나 자체 제작에 나서서 오픈소스화하고 스트리밍 게임을 상용화한 이유가 됩니다. 좀 더 나가봅시다. 네트워킹 이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2개 별도로 또 주었어요. 뭔 얘기냐? 게임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쳐다봅시다. 퀵이 있네요. 퀵. HTTP 3.0. 심지어 이 자료는 2016년 자료고요. 네이버 D2 행사에서 열렸던 데브시스터즈의 이준성 씨 자료예요. 이 자료는 뭔 얘기를 담고 있느냐? 이준성 씨의 이 자료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인데 쿠키런 개발자입니다. 쿠키런. 빨간색으로 눈에 확 들어오죠? 쿠키런이 처음에 한국에서 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 태국, 대만에 7천, 6천만 다운로드, 이거 옛날 자료니까 됐을 때 네트워크 끊김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개선을 합니다. 어떻게? 모바일 게임의 휴대폰, 이동통신, 유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의 로드 밸런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무엇이 문제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불안하다. 게임을 할 정도로 안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뭘 하게 됩니까? HTTP를 공부해야겠네? 그래서 HTTP 2.0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더불어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TCP는 아닌 것 같아. 결론적으로 강의 노트에 나왔던 그 그림들이 나오죠. 그리고 HTTP 3.0. 그때는 3.0이라고 하지 않고 퀵이라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였어요.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면 개선이 돼요. 실제 도입을 했고 크로미움 프로젝트, 커널 있는 거 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결론적으로 result. HTTP1의 지연 시간. 크기도 하지만 편차가 크죠. 게임은 편차가 작은 게 좋아요. HTTP2의 지연 시간은 그나마 좋아졌지만 편차는 커요. HTTP 3.0 퀵 지연도 작아지고 보는 것과 같이 이 지연의 플럭추에이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프들이 뒤를 이어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네요. 스스로 공부하네요. 표준은 아니지만 오픈소스를 활용했네요. 개선했네요. 검증하는 절차까지 마치는 행위를 받고 HTTP 3.0 고루하고 재미없는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쿠키런 안에도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지금 보고 있는 건 심지어 2014년 자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발표 자료는 공개가 되어 있는지라 논문은 못 주고 발표 자료는 실습 강의 노트와 함께 제가 공개를 했어요. 자, 크로아티아하고 스페인에 계신 분이 정리한 이 자료는 네트워크의 게임 트래픽을 분석합니다. 총 80페이지 문장으로서 어마하게 많아요. 과거의 자료지만 나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외국에서는 게임에 특히 서버에 올라가는 게임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분석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강의 자료를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총 퍼부을 때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컨클루션이 끝이 아니고 몇 가지를 더 볼 건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시험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관심도 없고 강의 자료를 덮어버리니까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엔젤 에즈 폴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엔젤 에즈 폴른이라는 동영상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럴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링크가 끊어져요. 찾으면 돼요. 엔젤 에즈 폴른 씬 이름이 드론이에요. 드론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연관 검색가 나오네. 자, 봅시다. 광고도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한번 보세요. 혹시 유튜브 검열에 걸릴지 모르니 약간 비껴놓을게요.
동영상은 이어지는데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 드론이 편대 비행을 해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편대 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누군가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드론들이 편대 비행을 하기 때문에 애드옥이나 메쉬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상국의 통제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통신 기술, 이 경우엔 주로 5G 이동통신이나 위성이 되겠죠. 위성은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5G 이동통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능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중앙 제어를 받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은 사람 얼굴들이 바로 뜨잖아요.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이 돼야 돼요. 결국은 애드옥이나 메쉬 네트워킹으로 자기네들끼리 연결을 한 후 실시간으로 매우 빠른 로우 레이턴시 5G 이동통신 같은 걸 통해서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을 거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등장했었던 살벌한 얘기들이죠. 더불어서 게임 안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날려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게임 안에 비행기 날리거나 게임 바깥에서 비행기 날리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로 오늘 얘기한 실시간으로 단어 참 오묘한데 매시브한 드론들이 네트워크에 붙어서 인터랙티브하게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하게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인데 매시브하게 많은 애들이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돼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게임 서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시브하게 굉장히 많은 애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AR, VR, 하이 데피니션, 2D, 3D 컨텐츠를 게임에도 한다고 그랬으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와 다를 바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게임 서버가 저렇게 막강해지면 지금 이 물체들은 사이버상에 존재했었던 게임 오브젝트들을, 즉 자동차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메이크 프로젝트라든지 메이크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 물건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게 농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교수님 뻥이 심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아주 낯선 화면 한번 봅시다. 2017년 1월에 나온 동영상이에요. FA18 호넷에서 자세히 쳐다보면 뭐가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여기 보면은 확대해놨죠. 새까만 애들이 뭔가 떨어지죠. 드론이에요. 드론. 전투기에서 드론들을, 조그만 애들을 떨어뜨렸고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드론이 날아갑니다. 첫 번째로 할 거. Vehicles release and communicate. 드론들을 떨어뜨렸고요. 자기네들끼리 뭐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을 위해서 줄 서고 있어요. 서버가 있고 서버를 통해서 드론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서버 뒤에 있는 중앙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서버들에게 지령을 주면 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폭격하기 위해서 전진. 폭격할 대상을 찾으면 감싸요. 자, 실시간 인터랙티브, 로우 레이턴시, MMORPG 게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쳐다보면 드론 수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징그러운 동영상인데 곤충이나 이런 게 등장하진 않아요.
이건 광고. 뭐 봐야지 넘어간다니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건데, 자, 징그럽죠 좀. 이거 로봇이에요. 실제로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딱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귀엽죠? 메시 네트워킹을 거대하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분산 환경에 의해서, 여기 단어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엣지 팔로잉 뭐 쭉 나오는데, 메시브한 애들이 연결이 되고 이들이 네트워크상의 통신도 하고 지능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이 모아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동영상들을 보는 것처럼 많이 모아놨고, 그 다음에 아까 스트리밍 게임에서도 몇 개를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어세스 크리드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어요. 그게 5메가비트/세컨드일 때와 100메가비트/세컨드에 대한 것도 있고, 지포스 관심 있는 친구들 지포스 나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어셈블리도 우리가 수업에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웹어셈블리로 실제 만든 거예요. 3D 오브젝트를 웹브라우저 위에서. 자, 만든 얘기까지 뭐 나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좀 결과만 봅시다, 아저씨.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을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애들인데 사실 웹브라우저 위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 그래픽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멀티미디어 게임을 만드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언젠가는 저렇게 3D가 되는 VR, AR, 그래픽스 컨텐츠를 볼 날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 모든 걸 퍼부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4주 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걸 게임에 한번 퍼부은 다음에 게임에서 가상에 존재하는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 있는 드론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매핑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술적 혁신이 확 필요하거나 한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이 해결하는 분야가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 교수님이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카트라이더를 그냥 이렇게 휴대폰 들고서 하지만 언젠가 진짜 실물에 해당하는 카트라이더와 그 위에 올라탄 로봇들이 있을 건데 사실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가 포뮬러 1, F1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5G 이동통신이 나온 이후로 10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자, 대망의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 14주 동안의 수업은 막을 내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름 또 동영상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수업을 하면 그냥 금방 말로 하고 말 거를 동영상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찍고 편집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업에 집중을 해서 충실한 자료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번 학기 끝나서 뭐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많이 확보했기를 바라고요. 수업의 반을 소프트웨어나 이런 직접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게 트렌드이기도 했고 또 이유가 이후 여러분들이 본인의 캡스톤 디자인이나 기타 프로젝트들에서 본인의 진로에 부합하는 내용의 네트워크가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 많이 참조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았고요. 강의 동영상이 먼저 나갈지 시험에 대할 부분이 먼저 공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나름 뭐 교수님이 동영상을 잘 찍고 예쁘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들어주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말고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